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경동시장 사거리 일대에 암석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마포구가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이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충북도가 재난안전관리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순수한 놀이공간 재미나집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안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비에젯 항공의 비행기가 하루가 넘도록 이륙을 못했습니다. 해당 여객기가 고장난 탓인데 항공사와 여행사의 미진한 대처에 200여 명의 승객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탑승 수속장에 모인 여행객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전광판을 바라봅니다. 무안을 출발해 베트남 다낭으로 갈 예정이던 베트남의 저비용 항공사 비에젯 항공의 비행기가 하루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상황. 양가 부모님의 칠순을 맞아 여행을 가려던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저희 이제 어머님은 화순,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여수에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힘들게 다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해당 항공편은 어제 무안을 도착해 오후 8시에 다시 다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기체 결함이 발견돼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던 승객들은 뒤늦게 지연 통보를 받고 급히 귀가하거나 인근 숙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사람들도 여기 이제 앉을 자리도 없어서 누워있던 애들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가까운 모텔을 잡아서 거기서 잤고요. 승객들은 오전 11시에 출발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후 3차례 더 미뤄져 내일 새벽 3시쯤에나 출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일부 여행사의 미진한 대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고 일부 여행사는 지연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면서 조치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쪽도 모르더라고요. 왜 어제 출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비에젯 항공은 지난해 7월 대구, 12월에는 인천에서 결함으로 지연되거나 결항되면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사의 배째라식 대응과 여행사의 미진한 대처로 오랫동안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망치게 된 피해 승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경동시장 사거리 일대에 불법 노점과 시위 천막을 철거하고 암석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동시장 사거리 일대에 불법 노점 6개가 철거된 것에 대항해 노점단체가 집회 시위를 열고 집회 천막을 9개월간 방치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구는 도시미관 저해와 인명사고 등을 우려해 노점단체와의 협의 끝에 지난해 12월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이달 초 구는 노점 발생을 근절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 나은병원 건물주와 협의해 집회 천막을 철거한 자리에 암석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구는 경동시장을 찾는 구민들을 위해 정원 관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지속적으로 불법 노점을 정비하고 도시 곳곳에 조경을 가꿔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2024년 마포구 청소년의 달 표창이었는데요. 학교장, 동장, 청소년 시설장 등의 추천으로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23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4년 마포구 청소년의 달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 청소년의 달 표창은 모범 어린이상, 장안 청소년상, 청소년 지도 유공자상, 청소년 참여위원회 우수위원상 총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51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수상자와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표창 수여식은 마포구 청소년 뮤지컬단의 식전 행사와 국민 의례로 개회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표창장 수여와 인사 말씀을 거쳐 기념 촬영과 함께 폐회했습니다. 마포구는 평년보다 더울 올 여름을 대비해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요. 이에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19개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2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다가올 무더위를 대비해 진행된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회는 9시 30분께 개회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당부 말씀과
부서별 주요 세부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친 후 마무리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동행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여름철 발생하는 폭염, 풍수해 등 재난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와 19개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루며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청 산격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31일 산격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대구시 공식 예방은 2020년 1월 부임 이후 처음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회담에서 지난 4월 중국 청두에서 당서기와 협의한 대구 청두 직항 노선 개설 등의 내용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활발한 대중국 교류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2027년 완공 예정인 대구 대공원에 중국의 국보이자 한중 외교의 상징인 판다 한 쌍을 데려올 수 있도록 싱하이밍 대사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가 2024 환경의 날 기념 행사를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열었습니다. 2024 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6월 1일 북구 침산동 소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시는 2024년 환경의 날 및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파란 하늘 대구, 탄소 중립으로 그린 미래를 주제로 한국환경공단 대경본부 등 2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예술인 양철인간의 환경주제 마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 행사, 북 토크 콘서트, 환경미술대회와 전시회 등이 열렸습니다. 대전시가 온기 나눔 캠페인 첫 주자가 됐습니다. 44개 단체 기업이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다음 타자를 지목하는 이벤트성 캠페인인데요.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공무원 노동조합 등 20여 명이 지난 31일 중구 선화동 행복한 집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날 대전시는 봉사활동 종료 후 다음 타자로 대전도시공사를 지목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사회에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정책과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자원봉사 등을 범시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기 나눔 캠페인 대전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봉사 및 홍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부부의 날을 기념해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제9회 횡성 부부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해의 부부상 시상과 함께 특별 강연,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의 부부상은 지난 4월부터 읍면장과 관내의 기관 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4개 부문 10쌍의 부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횡성군이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례와 저소득 고위험 가구의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솔루션 자문단을 구성하고 단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자문단은 복지와 정신건강, 법률, 심리상담, 알코올 중독, 공공, 민간 7개 분야 9명으로 구성했으며 통합 사례관리 지원과 함께 필요시 사례 대상자의 개별적 자문과 회의 형식의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횡성군은 관련 기관들과 분야별 통합 사례를 관리하고 있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례에서 어려움이 따라 전문가 집단인 솔루션 자문단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군은 이를 위해 국비 2억 1천만 원을 포함해 예산 4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지역혁신 사업은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18세에서 39세까지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7년 이내 창업을 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6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와 전북도가 바이오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 간 오가노이드 산업 육성에 필요한 첨단 바이오 인프라 공동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는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국내 자립 지원 필요성, 의약품 수요 기업과 규제기관의 초기 단계 협력 필요성, 국제 규격 시험 인프라 부재 등의 이유로 추진됐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 의약품용 소부장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 및 소재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인력 양성과 규제 지원, 특화단지 조성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오송 바이오밸리와 소부장 특화단지, 글로벌 혁신특구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계를 통한 세계 최고의 코리아 오가노이드 밸류체인 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 충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재난 안전관리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충북도는 작년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이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선정된 전략별 추진 과제는 예방 중심 안전 시스템 강화, 도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미래 지속 가능한 안전 전문성 제고의 3개 전략으로 추진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별 추진 과제는 재해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핵심 실천 과제와 장기적 측면에서 도내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과제로 구분됩니다. 충북도가 광역철도 신규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이로써 충청북도는 고속 일반철도 신규 사업 건의서 제출과 더불어 광역철도 신규 사업까지 모두 제출하게 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 투자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건설 계획입니다. 도의 신규 사업은 크게 중부내륙 발전과 고속 일반철도, 광역철도로 구분됩니다. 도가 건의한 사업은 총 10건으로 청주공항 김천철도와 중부내륙선 감곡 혁신도시지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고속 일반철도 7건과 청주공항 신탄진, 광역철도 증평역 영장 등 광역철도 3건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와 시군 연결 소통 협력으로 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생생버스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생생버스 시즌2는 도와 시군이 저출생과 전쟁 전면전에 공동 대응하고 저출생 극복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첫 방문지로 세종대왕자 태실이 있는 생명문화의 도시 성주군을 방문했습니다. 창의문화센터에서 저출생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주군 통합돌봄센터 등 돌봄시설을 방문해 국민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 최전선인 경북에서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전주기 전략을 통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답안을 실제 정책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광주시가 소각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고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중 유력했었던 후보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과 함께 소각시설 설치 최종 후보지에 오른 광산구 삼고동.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 문제를 우려하며 여전히 유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시설을 하면 뭐합니까? 유해가스는 어디로 갑니까? 다 공중으로 날려대고.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광주시는 지하의 소각시설을 지상의 문화레저 시설을 설치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명소가 돼 있잖아요. 청주 같은 8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오고 있고 그들이 머무르면서 타운화 형성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갈등은 주민동의 절차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주의 반대 의견을 누락해 동의율을 높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민 갈등이 확산되자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 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나쁘니까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충분하게 이를테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광주시는 오는 6월 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 입지 선정을 놓고 주민들의 공방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전남에서 53년 만에 번식에 성공한 황새 둥지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3마리의 새끼를 부화한 어미 황새 2마리가 먹이 활동을 하며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서식지 주변 개활지 한가운데에 자갈도로가 개설되고 있어 서식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 지난 3월경 송전탑 꼭대기에 둥지를 튼 한 쌍의 황새. 둥지를 번갈아 지키며 부화한 지 보름가량 된 새끼 3마리를 탈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둥지를 벗어난 황새는 통상 2km 반경을 날아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새 부부가 30m 높이의 철탑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은 먹이터와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식지 아래 개활지에 100m가 넘는 자갈도로 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산에 조경수를 심으려는 것인데 새끼를 키우는 황새 서식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큰 영향은 안 줬겠지만은 그래도 어미 황새로서는 아래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불안하고 그런 영향을 줬을 겁니다. 황새는 새끼가 태어난 지 2달여가 지나 날게 되면 둥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새끼들이 멀리 날 수 없어 한 달가량은 둥지 근처에 머물게 됩니다. 때문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서식 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아기들은 둥지 근처에 머물거든요. 어미를 기다리면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아기 황새들이 좀 어디로 가서 앉아야 될지 알 수 없게 좀 방황을 하게 되겠죠. 전남에서는 반세기를 넘겨 발견된 부화에 성공한 황새. 앞으로 더 많은 황새들이 찾아오고 서식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한 보호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역대학의 신입생 모집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산업 수요와 시대적 변화에 맞춰 대학들이 이색학과를 선보이며 위기를 타개해가고 있습니다. 대학 옥상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강아지 한 마리. 학생들이 차렷 자세부터 반려견의 행동 하나하나를 훈련합니다. 앉아. 엎드려. 빵. 옳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올해 반려동물 산업학과를 신설했는데 신입생 모집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학생들은 반려동물의 미용부터 실제 동물로 해부와 행동교정까지 실습하며 전문가로 성장해 나갑니다.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고 아예 이제 그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는 동물 행정 교정사가 되고 싶어요. 동물보건사와 훈련사 외에도 제약, 사료회사 등에서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그리고 각종 산업 전문가들, 그리고 실험동물, 연구기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진로까지 모두 교과과정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소복을 입고 연극을 펼쳐나가는 학생들. 연기뿐 아니라 조명, 연출과 소품 하나하나에 학생들의 땀과 열정이 담겼습니다. 진짜 음향도 만져보고 조명도 만져보면서 저에게 맞는 그런 역량이 뭔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연기를 주로 배우는 기존 연극영화과와 다르게 무대 예술과 공연 기획부터 영상까지 직접 프로듀싱하며 한국 문화를 알립니다. 연극 제작뿐만 아니라 편집, 그다음에 뭐 공연, 조명, 의상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대학들이 전통적인 학과를 벗어나 실용성 있는 이색학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성한 청소년들의 순수한 놀이공간 재미나집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VR 체험과 북카페 등을 즐길 수 있는 자율 공간을 조성해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학생들이 스티커 사진기 앞에서 자세를 취합니다. 헤드셋을 착용한 학생은 가상현실 게임에 푹 빠졌고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 실력을 뽐냅니다. 오늘 센터에서 재밌는 걸 한다 해서 왔는데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고 책도 읽고 재밌게 놀고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노래가 엄청 좋고 여기 시설도 엄청 좋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노래방 와가지고 엄청 많이 놀고 소리 지르고 더 많이 자주자주 놀러 오고 싶어요.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자율공간이 광주 북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내부에는 VR 게임과 노래방, 스티커 사진기와 북카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원 이외에는 좀 사실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편안하고 재미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놀고 또 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도 발산하고. 광주시가 조성하고 북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자율공간 재미나 집에서는 상담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첫 선을 보인 청소년 자율공간은 2026년까지 광주에 모두 10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실생활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생활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체험관은 CCTV 관제센터 내 마련돼 교통안전교육과 횡단보도 건너기, 재난안전교육 등 8개 분야의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체험관은 여수시의 어린이들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체험할 수 있으며 여수시 홈페이지 OK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전북 소식입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전북 비전 포럼 워크숍에서 군민 행복도시 순창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전북 비전 포럼 워크숍에서 군민 행복도시 순창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습니다. 최 군수는 순창의 미래 발전을 위해 기업 투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순창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장류산업 등 장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북 비전 포럼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비전 포럼은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정책 포럼으로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으며 전 전북 소상공인 연합회장인 두한정 이사장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픔을 겪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서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조상우 강정마을 회장과 지역 주민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해군 의장대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강정마을 주민위원회는 주민 화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영훈 지사를 제1호 명예 강정마을 주민으로 선정해 명예 강정마을 주민패를 전달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충남 아산시가 아산 외암마을 야행을 개최합니다. 아산 외암마을 야행이 6월 6일부터 8일까지 외암마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아산 외암마을은 충청도 고유 형태의 고택과 초가, 돌담 등이 잘 보존돼 있는 생생한 민속 박물관인데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야간 경관,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야간 향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외암마을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질병에 의한 사망 위험을 20% 넘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사에 견과류, 올리브 오일, 생선, 해물 등을 주로 섭취하는 식단인데요. 이 식단에는 비타민을 비롯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몸속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길 확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